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도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2시 아니면 3시, 갑자기 아랫배가 묵직해집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차가운 바닥을 디디며 화장실을 향합니다. 용변을 보고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또 깹니다. 또 화장실, 또 눕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잔 건지 만 건지 모를 만큼 피곤합니다. 온몸이 무겁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응급실로 69살 한병철님이 실려오셨습니다. 호흡이 가쁘셨고 안색은 잿빛이었습니다. 눈밑은 반달처럼 부어 있었고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팽팽하게 부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오셨습니다. 보호자인 아들이 들것 옆에서 함께 뛰며 저에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가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발요, 선생님.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눈이 붉었습니다. 저는 즉시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5.7, 사구체 여과율 11, 콩팥이 정상 기능의 11%밖에 남지 않은 상태, 만성 신부전 4기, 투석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병철님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저녁에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드시고 나서 항상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셨고요. 주무시기 전에 꼭 뭘 드셨어요. 약도 드시고, 아참, 저녁에 물 많이 드시는 편이셨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3가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녁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것, 자기 전에 이것저것 드시는 것, 저녁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것. 여러분, 이 3가지가 얼마나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매일 저녁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응급환자의 생사를 지켜봐온 의사 김현준입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오늘도 투석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25년간 제 손으로 직접 진료하고 직접 그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의사 생활 25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비난을 받더라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야간요. 밤에 소변을 보러 자꾸 깨는 것.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야간요의 절반 이상은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저녁의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밤마다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는 저녁 습관 3가지와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과 해결책, 2가지 모두 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밤에 화장실에 2번 이상 가시는 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발목이 자꾸 부으시는 분, 낮에도 이유 없이 피로한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이 영상에서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내 콩팥을 지키겠다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굳은 약속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콩팥은 기능의 70% 이상이 파괴될 때까지도 우리에게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허물어져 갑니다. 그런데 딱 하나, 콩팥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야간요입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밤에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낮에 비해 밤에는 소변이 훨씬 적게 만들어지고 그 대신 소변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밤새 자고도 화장실을 1번 정도밖에 가지 않거나 아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이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낮이나 밤이나 구분 없이 묽은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꾸 깨게 됩니다. 즉, 밤에 화장실에 2번 이상 가신다면 그것은 콩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콩팥을 더욱 빠르게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저녁에 잘못된 3가지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저녁 습관은 바로 취침 2시간 전에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여러분, 물은 건강에 좋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셔야 콩팥이 독소를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바쁘게 지내시다가 저녁 식사 후에야 물을 챙겨 드십니다. 낮에 못 마신 것을 보충하려고 저녁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십니다. 심지어 자기 직전에 물 1컵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콩팥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우리 몸이 활동 중이라 혈류 속도가 빠릅니다. 콩팥도 활발하게 일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몸이 쉬면서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이 들어오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과부하 상태로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하루 종일 공장을 돌리고 퇴근 직전에 갑자기 일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일꾼들은 지쳐 있는데 일은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의 사구체, 즉 콩팥 속의 미세한 거름망들이 점점 지쳐갑니다. 탄력을 잃어가고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자기 전에 수분을 많이 드시면 혈액 속 수분이 증가하면서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혈압이 일시적으로 오릅니다. 야간 혈압 상승. 이것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간뇨가 더 심해집니다. 콩팥이 더 손상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66살 조용필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서울 성동구에서 30년간 작은 인쇄서소를 운영하셨던 조용필님. 퇴직 후 건강에 관심이 생기셔서 물을 많이 마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콩팥이 건강해진다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바깥 활동을 하시다 보니 물 마시는 것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 후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약 3시간 동안 물을 한꺼번에 드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도 꼭 물 1컵을 드셨습니다. 잠자면서 몸이 건조해지니까 자기 전에 물을 마셔야 좋다는 말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2달째부터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번, 그 다음엔 2번, 3달째에는 밤에 3번에서 4번씩 깨셨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니 낮에 졸리고 피곤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분이 걱정하셔서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저는 조용필님을 처음 봤을 때 눈밑이 어둡고 안색이 창백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예상보다 훨씬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야간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았던 것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조용필님은 검사 결과를 보고 당황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물을 열심히 마신 건데 그게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렸다고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문제라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녁에 물을 몰아서 마시는 편인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에 물이라고 한 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습관을 알아야 제가 더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녁에 물만 적게 마시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2번째 위험한 습관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밤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2번째 위험한 저녁 습관은 바로 저녁 식사 후 곧바로 눕거나 소파에 오래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십니까? 아니면 바로 자리에 누우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루 종일 힘드셨으니 저녁 식사 후에 쉬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콩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직립자세, 즉 앉거나 서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는 혈액순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립자세일 때는 중력 때문에 혈액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흐릅니다. 콩팥은 허리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때 콩팥으로 가는 혈류 압력이 적당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에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집중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눕게 되면 중력이 제거되면서 혈류 분포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 압력이 급격히 변합니다. 동시에 식사로 인해 혈압이 약간 높아진 상태에서 누운 자세가 더해지면 콩팥의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 상태가 매일 밤 반복되면 사구체의 미세한 거름망들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게다가 누운 자세에서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던 수분이 심장과 콩팥 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다리와 발목에 고여 있던 수분이 혈류로 돌아오면서 콩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 결과 밤새 콩팥이 쉬지 못하고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얼굴이 붓습니다. 70살 강두식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대구 수성구에서 인자하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저녁 식사를 마치면 항상 소파에 반쯤 누워서 뉴스를 보시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것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7시에 밥을 드시고 7시 반부터 소파에 누우셨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침실로 가서 주무시는 패턴이 수년째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강두식님에게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자꾸 깨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는데 서서히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밤에 4~5번씩 깨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발목도 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껴서 발끝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강구식님은 자식들에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걱정을 끼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면서 손자를 키우느라 바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우연히 아버지의 발목을 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발목을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발목이 손가락으로 꾹 눌러도 자국이 올라오지 않을 만큼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오셨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는 3.3, 만성 신부전 3기였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저녁 드시고 소파에 누워 계신 게 이렇게 될 줄은. 저는 그냥 피곤하셔서 쉬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아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생활 습관까지 일일이 알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녁 먹고 바로 소파에 눕는데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바로 카카오톡 가족 단체 채팅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하나가 가족의 콩팥을 지키는 동아줄이 됩니다. 자, 이제 2가지를 아셨습니다. 저녁에 물을 몰아서 마시는 것, 식사 후 곧바로 눕는 것. 이 2가지를 피하면 안전할까요? 아직 가장 무서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3번째 위험한 습관은 여러분이 절대 예상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3번째 습관은 콩팥에 나쁘다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저의 25년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3번째 위험한 저녁 습관은 바로
자기 전에 각종 보조제와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전에 이런 것들을 드십니까? 홍삼 진액, 칼슘 영양제, 마그네슘 보조제, 비타민C 고함량 제품, 오메가3,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눈에 좋다는 루테인, 여기에 처방받은 혈압약이나 당뇨약까지. 이것들을 취침 전에 한꺼번에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밤에 먹으면 자면서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낮에 바빠서 저녁으로 미루시거나, 아니면 자기 전 루틴으로 자리 잡으셨거나. 그런데 이것이 콩팥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모든 영양제와 보조제는 결국 콩팥에서 걸러집니다. 몸에 필요한 것은 흡수되고 나머지는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취침 전에 한꺼번에 많은 종류를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잠든 사이에 콩팥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콩팥은 쉬어야 할 밤에 오히려 가장 혹독하게 일해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가 매우 위험합니다. 첫째는 고함량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고함량, 즉 500mg 이상의 비타민C를 과도하게 드시면 몸속에서 옥살산으로 변합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잠든 사이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둘째는 칼슘 영양제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취침 전에 고함량 칼슘을 드시면 야간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콩팥이 이 칼슘을 밤새 처리하면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동시에 칼슘이 요로에 쌓이기 시작하면 결석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삼 진액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홍삼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저녁에 고함량 홍삼을 드시면 사포닌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자극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 드시는 그 영양제들이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밤새 콩팥을 혹사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68살 윤미자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전라북도 익산에 사시는 윤미자님은 자식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혼자 건강을 챙기시던 분이셨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챙겨보시면서 좋다는 영양제를 하나씩 모으셨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C, 오메가3, 코엔자임 퓨텐, 홍삼 진액, 루테인.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이 8가지를 한꺼번에 드셨습니다. 이걸 다 먹으면 100세까지 건강하겠지? 스스로 그렇게 믿으셨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윤미자님은 등 뒤가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인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통증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허리보다 좀 위, 등 뒤에서 배 앞쪽으로 관통하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뿌옇고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모시고 오셨을 때 초음파 검사에서 양쪽 콩팥에 다수의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콩팥 기능도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혈중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저는 윤미자님께 매일 밤 드시는 영양제 목록을 여쭤봤습니다. 목록을 듣고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윤미자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것들이 저를 지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드신 것들이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전에 드시는 영양제가 몇 가지입니까? 혹시 5가지 이상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에 영양제라고 3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다 적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무서워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저녁에 물도 못 마시고 누울 수도 없고 영양제도 못 먹는 건가? 그럼 저녁에 뭘 하며 살라는 거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토록 무섭게 경고한 이유는 이 습관들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 쉬는 것도 좋습니다. 영양제를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공포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셔도 좋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먼저 제가 직접 치료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72살 오봉례님.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분으로 처음 오셨을 때 밤에 5번씩 화장실을 가셨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이었습니다. 발목 부종, 아침 얼굴 부종, 만성 피로가 심했습니다. 저는 오봉례님께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봉례님은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3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2번으로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밤에 한 번만 깨게 됐습니다. 오봉례님은 전화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거의 안 부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울었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3달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2.1로 내려왔습니다. 밤에 한 번 깨거나 아예 한 번도 안 깨는 날도 생겼습니다. 6달 후, 오봉례님은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손녀딸이랑 같이 인천 차이나타운을 걸어 다녔습니다. 온종일요. 예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은 오후 5시 이전에 집중적으로 드십시오.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대부분을 오전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드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십시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음료를 드시지 마십시오. 목이 마르실 때는 입을 헹구는 정도의 소량만 드십시오. 낮에 물 자주, 저녁에 물 적게. 이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 후 30분은 반드시 움직이십시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소파에 기대는 것을 피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 30분은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설거지를 하거나 그냥 서서 텔레비전을 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30분만 지나고 앉으십시오. 저녁 식사 후 30분은 서 있기.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영양제는 종류를 줄이고 아침에 드십시오. 지금 드시는 영양제 중에서 꼭 필요한 것 2-3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남기신 영양제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십시오. 낮에 드시면 콩팥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취침 전에는 절대 고함량 비타민C와 칼슘 영양제를 드시지 마십시오. 낮에 물, 식후 30분 서 있기, 영양제는 아침에. 이 3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는 순간 뇌는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결심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엄숙한 서약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밤마다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는 3가지 저녁 습관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저녁에 수분을 몰아서 특히 자기 직전에 많이 드시는 것. 둘째, 저녁 식사 후 곧바로 소파에 눕거나 기대는 것. 셋째, 취침 전에 각종 영양제와 보조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것.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물은 낮에 집중해서,
저녁 식사 후 30분은 서 있기. 영양제는 아침 식사 후에. 건강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어떤 유산보다 큰 효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콩팥이 처음으로 제대로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영양제를 한 움큼 드시는 어머니, 저녁 먹고 바로 소파에 들어 누우시는 아버지, 잠들기 전에 꼭 물 한 컵을 드시는 배우자. 직접 말씀드리면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이거 꼭 봐 한마디만 적어서.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의 평생건강주치의 환자로 등록해 주십시오. 진료비는 평생 무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아침마다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믿는 그 건강음료 하나가 사실은 콩팥 기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것들 중 하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즙? 두유? 아닙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차가운 투석실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에서 귀여운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건강주치의 김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